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19일 최고의 종목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피플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했지요. 근데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랑 완전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1분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상을 틀리긴 했지만 왜 틀렸는지 대해서 한번 많은 고민을 해봤고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피플바이오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일 매수를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거기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으쌰. 자, 피플바이오 금일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건데 공모가가 2만원 그리고 시초가가 18,000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 예상하고 딱 떨어졌죠 이때는. 그리고 딱 1분 있다가 한 7% 정도 하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7,150원 오늘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제 분석하고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6분 만에 바로 상한가를 직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상한가가 한번 풀리고 그리고 이제 4번 정도 이렇게 흔들린 다음에 상한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상한가 안착 후에 17만 주 때 다시 그 매수 잔량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좀 계속 중간중간에 확인하니까 20만 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상한가에서 1000주 단위 이상 1000주 단위도 많이 보였고요. 그 이상의 단위로 체결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 표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허매수죠. 허매수를 넣어놓고 매수 잔량이 많아 보이게끔 하고 개미들이 안심하고 살려는 사람 만렙하고 주문을 넣게끔 유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만 주로 돌아가길래 맞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10만 주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리게 되었었는데, 일단은 제 예측하고 이 부분에서도 제 예측이 또 틀렸었죠. 10만 주에서 다시 주식이 쌓이더니 15만 한 6천 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상한가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은,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상한가 종목 따라잡기 하실 때, 특히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상한가 갖는 종목들 패턴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허매수를 쌓아놓고 개미들이 붙게끔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 100만 주가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씩 계속 팔아요. 상한가 유지될 것처럼 분위기 잡아놓고 그리고 한 10만 주, 5만 주 정도 남았을 때 여기 한 10만 주나 그 정도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전엔 좀 더 쌓여 있겠죠. 예를 들어 한 3, 40만 주가 쌓여 있는데 내가 한 10만 주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허매수를 다 빼버리고 바로 시장가로 10만 주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상한가가 풀리고 한 번에 이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겁먹은 다른 개미들이 투매를 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세력들이 많이 쓰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당할까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렸던 거고요. 결국은 상한가 유지하고 끝났으니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털리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 시간 내에서도 한 4만 6천 주 정도 쌓여서 끝났었는데 요게 금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2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약간 갭을 띄우고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 추측일 뿐이고요. 내일 갭 띄우고 위로 한번 올렸다가 바로 쫙 털면서 아래 꼬리 달 수도 있다, 윗꼬리 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예상이랑 다르게 3일차, 4일차까지도 상승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 달 뒤에 나올 물량이 20% 넘는 물량이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아무리 장기간 올려놓더라도 그 전에 세력들이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시는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주식 투자는 내가 1%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 판단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한 5%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투자를 했다가 떨어지면은 3, 40%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데서는 정말 함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손절에 자신 있고 매매 경험도 많다. 그리고 단타도 많이 쳐봤다.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뭐 그런 종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판단은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피플바이오가 조금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상이 틀리다 보니까 요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요미님은 상한가 찍었네요. 제가 우하향 한다고 영상에 올렸는데 상한가를 찍으니까 이런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듯한 표현을 해줬고요. 엄테일님은 물음표 3개를 찍어주셨는데 요거는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님 우하향 한다고 하셨는데 상한가를 갔네요. 점점점 조금 그런 느낌. 왜 예상이 틀리셨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제가 느낌표 3개를 찍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태판님이 우하향 아니죠. 주가 흐름 아래쪽 아니죠. 19일 최고의 종목 바로 상한가를 갔다. 여기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을 10월 19일 최고의 종목 피플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근데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는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제가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52% 그리고 한 달 뒤에 나오는 물량이 추가로 한 21.79%가 있습니다. 제가 SK바이오팜 이후로 주가 예상을 계속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면은 상장일날 무조건 흘러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얘는 왜 상승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과는 틀렸지만 판단이 뭐 잘했다 이건 아니고요.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위험한 종목인데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면은 투자를 안 했겠죠. 그럼 이거는 손실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진짜 위험한 거는 야 이것이 100%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떨어질 종목이었던 거죠. 진짜 전 재산 다 털어서 넣었는데 떨어졌던 거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피해가 코로나 정점 찍었을 때 곧버스 타신 분들이 사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 보니까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야 이거는 묻지마 곧버스야. 전재산 빚까지 땡겨와가지고 그렇게 넣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 어마무시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뭐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차라리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조심하고 원금을 챙기다 보면은 큰 수익은 없을지언정 어느 정도 성공하는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마인드를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부정적으로 봤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지금 이게 2만원에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가 2만원인데 약 전체 물량의 7%에 해당하는 40만 주가 이 가격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내용 아니죠. 그리고 계속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기관 40대 1, 개인 50대 1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때까지 IPO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경쟁률이 낮은 건 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90%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90% 시작하면 18,000원인데 시총이 약 990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장하는데 신규 상장이 거래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시총이 좀 낮다. 이 점을 조금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차피 기관이
그 기관이 다시 저점에서 매집을 크게 하지는 않을 거고, 보통 상장했다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아까 앞에 말했던 안 좋은 조건의 종목들이 처음엔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하락폭을 줄여 나가다가 밑에서 이제 횡보를 조금 하죠. 그러면은 이제 세력들이 이때 매집을 해요. 세력들은 매집을 해야 주가를 띄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매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1분, 딱 1분 하락 주고 바로 상승이 나왔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게 바로 경쟁률 51대 1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오늘 그 1분 봉으로 이제 피플바이오 차트를 보는 건데, 진짜 딱 1분 만에, 1분도 아니네요. 9시입니다. 9시에 최저 17,150원. 바로 툼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요 밑에서 세력들이 이제 받아 먹으면서 6분 만에 상한가를 찍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 같은 거를 봤을 때 세력들이 꼴랑 이거 받아 먹고 수익 실현하겠다고 가격을 이까지 올렸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래 생각을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기관에서 주도를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모가가 2만원인데 18,000원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싫어. 그럼 올려서 위에서 팔아야지. 왜? 본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이 앞에서 보시면은 기관의 물량이 40만 주가 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총 37만 6천 주를 기관이 오늘 다 팔았어요. 순매수죠. 그 매수하고 매도 물량을 합했는 게. 근데 매도 물량, 순수하게 매도 물량만 보면은 43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약 2만 4천 주. 맞죠? 2만 4천 주 정도는 샀다가 팔았는 물량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기관은 40만 주밖에 없었는데 이 물량을 오늘 거의 다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기관은 크게 매집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누가 매집을 했냐라고 보면은 결국 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들이 뭐 매집한 것도 없고 물량도 별로 없는데 이거를 왜 올리냐, 무리해서.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청약을 할 때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조금 뇌피셜이기도 하고 조금 판타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세력들이 피플바이오가 공모가 밴드가 이런 상황에서 2만원이네. 그럼 시총 1100억. 야, 이거 시초가 18,000원 시작하면 9,900억이다. 그러면 충분히 싸네. 우리가 이거를 좀 가지고 놀 수 있겠다. 이거 1,100억이라고 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가 2만원에 어떠한 세력들이 어차피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는 계정 한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적지는 않거든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맥시멈으로 청약을 하면. 근데 그거를 여러 계좌로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그 세력들이 계좌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미 여러 계좌를 통해서 맥시멈으로 청약을 해 가지고 어떠한 세력들이 한번 매집을 맞춰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바로 그 아까 전에 앞에 얘기 드렸듯이 뭐 경쟁률도 그렇고 뭐 재무 정보도 그렇고 뭐 공모가 밴드 형성되는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피플바이오는 안 좋다라는 선입견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만원에서 매집을 공모가로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이때 투매가 딱 나오면은 밑에서부터 받아먹고 6분 만에 상한가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때부터 물량 좀 넘기다가 또 떨어질 때 차익 실현,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위에서 또 팔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상한가에 위치한 봉들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그 말인즉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공모가에서 매집했던 세력들이 첫날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이제 팔아 넘기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2시 30분쯤에 이렇게 약간의 거래량이 보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 험매수 빠지는 거 보고 일부 물량들을
던졌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요거는 아마 개인들이 그냥 던졌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 실현할 만큼 하고 요 매수 잔량 쌓이는 거 보고 나머지 물량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 끌고 가면서 제 생각에는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세력의 작전이 아닐까.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밖에 조금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댓글이 달릴지 좀 무섭습니다.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거 좀 달릴까봐 무섭긴 한데 저는 아무튼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되고 만약에 기관계들이 예를 들어 플러스 뭐 한 하다못해 뭐 200 정도만 나왔어도 저는 아마 기관들이 그 청약 때 받은 물량이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올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 걸로 봐서는 약간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많이 물량을 넘기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틀렸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저는 틀렸는 판단을 내린 이유가 일단 1개월 후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했는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 이 1개월이라는 기간이 세력이랑 기관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다음에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세력의 매집이 있었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근데 이거를 제가 알 방법은 없죠. 그냥 순수하게 낮은 경쟁률인지 아니면 엄청 낮아야 될 경쟁률인데 혹시라도 세력들이 청약 때 매집을 했는 건지 저는 알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저평가되고 완전 낮은 경쟁률은 의심을 해보자는 거고 또 최근에 IPO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도 굉장히 하락장 오늘 또 굉장히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고요. 결과는 틀렸으나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패턴의 종목이 보인다면 똑같이 예상을 할 예정이고 아까 전에 그림 그리면서 얘기 드렸듯이 올라갈 종목 안 사면은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없다 보면은 물론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놓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손해가 없으면은 결국 수익이 난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는 성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물리는 것처럼 내려갈 종목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피플바이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말하다 보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네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1개월 되는 시점에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든 기관에서 들어오든지 간에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전에 아무리 끌어올려도 그 전에 막 던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한 가지 생각인데 기관들이 물량을 거의 다 아마 저점에서 던졌을 거예요. 기관들이 저점에서 거의 다 던졌을 건데 근데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위에서 다시 사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수익 극대화 딱 하고 이 종목에서 손 놓는 순간 그때부터 서서히 하락하든 아니면 쭉 하락을 하든 하락 패턴이 나올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계속 했단 말 계속 적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일 날 코넥스 종목이죠. 코넥스 물량이랑 기관 물량, 기관들도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0. 몇 % 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인 물량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일반 투자자 물량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상장일날 주가 흐름은 사실 피플바이오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한 10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거의 뭐 투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틀릴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얘도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해놨다면은 피플바이오처럼 상장일날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겁나서 솔직히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얘가 그냥 상장일날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은 저는 얘를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3개월 뒤에 나오는 물량이 있지만 0.4%로 굉장히 미미하고 1년 후에 나오는 물량도 1.5%밖에 안 돼요. 이 물량도 있지만 이거는 최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거의 유통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첫날 투매 물량이 쫙 뿌려져 버리면 그 지점이 바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얘가 진단 키트 주잖아요. 그리고 진단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런 장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물론 성능이 자기들은 좋다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 유럽발로 해가지고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언제든지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은 저는 떨어졌을 때 조금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피셜이니까 조심하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종목은 어느 위치에 가가 얘는 상승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제 판단이니까 저는 사는데 혹시라도 제 얘기 듣고 주스TV에서 야, 이 종목 첫날 크게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하면은 얘는 올라갈 수 있다더라.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더라. 야, 세력들 어느 정도 사고 나면 이거 올라간다. 오케이, 샀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종목은 어느 위치 가서 오를 것 같습니다. 사세요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 종목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보아왔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영상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분석해보고 그래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저 따라오셔도,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를 계속 권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오늘 피플바이오 이 패턴이 저는 미코바이오메드에서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7%가 아니고 저는 더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10월달 들어서 그래도 만족할 만큼 주가 흐름을 예상했다라는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무안하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는 계속 제 소신대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 제가 SK바이오팜 이후로 좋은 시장에서만 계속 흐름을 보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중간한 흐름이라든지 안 좋은 흐름, 그리고 공모가 밴드보다 못한 주가로 형성이 돼가지고 완전 시총도 낮게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히 좀 많이 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경험을 쌓아가지고 뭐 알면 알수록 주가를 예측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올려야 되는 영상이 하나 있죠. 지금 청약일 겹치는 세 종목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시작도 못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도 내일 4시 전에, 오후 4시 전에 판단할 수 있게끔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명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영상에서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